비는 새벽부터 내리고 있었다. 소리가 크지 않았음에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마치 빗소리마저 이 집에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윤정숙은 부엌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들이 자신의 생각처럼 방향 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정숙은 66이었다. 나이를 입 밖에 내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몸은 늘 먼저 알려주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릎, 오래 서 있은 뒤의 허리, 그리고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피로. 이 집에서 그녀는 오래전부터 엄마이자 아내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저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길지 않은 병이었다. 준비할 틈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정숙은 다시 이 집에 남았다. 혼자서. 딸은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아이는 없었고 일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엄마, 괜찮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늘 바빴다. 응, 괜찮아. 그 대답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정숙 자신도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전남편이 이 집에 다시 오게 되었다. 서도윤. 그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정숙은 잠시 손에 쥐고 있던 컵을 내려놓았다. 도윤은 예전에 자주 이 집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다. 딸과 함께 웃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고 명절이면 정숙을 도와 전을 부치기도 했다. 그때 그는 사위였고 정숙은 시어머니였다. 관계는 명확했고 그 선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혼 이후 그 선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서로를 어색하게 만드는 기억뿐이었다.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직장을 옮기는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공백이 생겼다고 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거절할 이유도 마음도 없었다. 방은 비어 있으니까. 그 말이 그녀의 삶을 조금씩 바꿀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도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고 웃음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정숙은 그가 짐을 풀도록 도와주었다. 딸이 쓰던 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도윤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신세를 지게 됐네요. 잠깐일 텐데, 뭐. 정숙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조금 흔들렸다. 이 집에 다시 누군가의 숨소리가 생긴다는 사실이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은 늘 하던 대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정리했다. 도윤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다. 서로의 하루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정숙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다. 도윤은 우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비를 맞고 돌아왔다. 셔츠는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러다 감기 걸리겠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도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정숙은 수건을 가져와 그에게 건넸다. 머리 좀 닦아.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건을 받아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다. 그러나 정숙은 그 감각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내레이션이 부드럽게 흐른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감정에 둔감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은 더 조심스러워질 뿐이다. 정숙은 부엌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다. 도윤은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 나왔다. 얇은 니트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질 것만 같았다. 따뜻한 거 마셔. 정숙은 컵을 내밀었다. 도윤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다. 이 집 여전하네요. 그의 말에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뭐가? 공기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게 편해요.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딸의 결혼식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도윤. 젊었고 모두가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덮었다. 그때는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도윤이 집에 있다며? 응, 잠깐. 불편하면 말해. 괜히 신경 쓰일까 봐. 정숙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도윤은 점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많아졌고 식탁 위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일 이야기, 요즘 세상 이야기, 그리고 가끔 딸에 대한 이야기. 그럴 때마다 정숙은 조심스러웠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그러나 선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저녁, 전기가 잠시 나갔다. 집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정숙은 놀라 작은 소리를 냈다. 괜찮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렸다. 응. 괜찮아. 그러나 정숙의 심장은 그렇지 않았다. 도윤은 휴대폰 불빛을 켜 거실을 비췄다.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정숙은 한 발 물러서려 했지만 그 순간 도윤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심하세요.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붙잡음이었다. 정숙은 팔을 빼지 않았다. 내레이션.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다. 전기는 곧 다시 들어왔고 도윤은 손을 놓았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엌으로 향했다. 그러나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공백이
다른 형태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정말로 안 되는 걸까?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집안은 따뜻했고 정숙은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사람 하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감정이었다는 것. 비는 멎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게 남아 있었다. 윤정숙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전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것은 어둠 속에서 느껴졌던 숨결, 팔을 붙잡던 손의 온기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사실을 몇 번이나 되뇌었다.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정숙은 일부러 소리를 냈다. 도마 위에서 칼이 닿는 소리, 냄비에 물을 붓는 소리, 집이 조용해지는 것이 괜히 두려웠다.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일어났어? 밥 금방 돼. 도윤은 잠시 문 앞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정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말이 적을수록 서로의 존재는 더 크게 느껴졌다. 아침 식탁에는 두 사람만 앉아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예전 같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갔을 시간. 그러나 지금은 모든 침묵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제 놀라셨죠?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제가 너무 갑자기 다가간 것 같아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아파왔다. 아니다. 그냥 순간이었지.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도윤은 그날 외출하지 않았다. 비가 갠 뒤의 공기가 오히려 더 차갑다고 했다. 정숙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안정되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며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정숙은 빨래를 개고 도윤은 서류를 정리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가 느껴지는 거리. 그 거리가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유지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숙은 허리가 조금 아파 잠시 소파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가왔다. 괜찮아. 좀 쉬면 돼. 그러나 그는 물 한 컵을 가져와 정숙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래도 이거 드세요.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손등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정숙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그 짧은 접촉이 너무 많은 감정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내레이션이 낮게 흐른다. 사람은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을 더 또렷하게 느낀다. 윤정숙에게 이 시간은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순간들이었다. 정숙은 자신을 자주 다그쳤다. 이건 아니다. 이건 착각이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잠깐의 혼란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생각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어때? 똑같지 뭐. 도윤이 아직도 있어? 응, 곧 나갈 거야. 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불편하지는 않아?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불편함. 그 단어는 지금의 감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늦게 들어왔다.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숙은 저녁을 차려두고 그를 기다렸다. 기다리셨죠? 아니다. 이제 막 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조용한 온기가 흘렀다. 도윤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신 거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그런 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정숙을 바라보았다.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이 정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정숙은 천천히 말했다. 익숙해졌을 뿐이야. 그 말은 오래전에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나서 집에 불 켜는 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어요. 정숙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전 쓰지 않던 방에 불을 켰다. 남편의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는 방. 그녀는 그 방을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그 공간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고 싶었다. 서랍을 열고 천천히 정리했다. 과거를 밀어내기보다는 조용히 내려놓는 느낌으로 며칠은 그렇게 흘러갔다. 큰 사건은 없었고 작은 순간들만 쌓였다. 차를 함께 마시는 시간, 뉴스를 함께 보는 저녁,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는 밤. 그 평온함이 정숙을 더 불안하게 했다. 이 평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정숙은 갑자기 어지럼을 느꼈다.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었는데 도윤이 그것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는 급히 다가왔다. 정숙은 대답하려 했지만 몸이 먼저 휘청거렸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그의 팔 안에서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안정감.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감각. 이렇게 의지해도 되는 걸까? 정숙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다. 잠시 후 정숙은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레이션. 이날 이후 윤정숙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만은 아니었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픈 곳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더 깊게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그러나 결심은 늘 마음보다 늦었다. 잠들기 전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만약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면? 만약 이 시간이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그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느꼈다. 이미 자신은 선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정숙은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머리카락도 어제와 같았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은 눈이었다. 도윤은 아침을 먹지 않고 나갔다. 일이 좀 있어서요. 짧은 말만 남겼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괜히 안도했다. 오늘 하루쯤은 혼자여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없다는 사실보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다. 오후가 되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창문을 닫고 차를 끓였다. 김이 올라오는 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까? 그 질문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옷은 다시 젖어 있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다.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 정숙은 수건을 건네주었다.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손이 닿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은 듯. 그러나 너무 자연스럽게. 정숙은 그 순간 자신이 숨을 멈추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요?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어쩌면 부탁이었고 어쩌면 고백이었다. 정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니? 다른 데서는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서요.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흐른다. 윤정숙은 이 질문이 머무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편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정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짧은 대답이 정숙을 더 흔들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평소보다 늦게 불을 껐다. 도윤의 방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두 개의 불빛이 집안에서 나란히 살아 있었다. 그 사실이 정숙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잠시 후 도윤이 부엌으로 나왔다. 물 좀 마시려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섰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도윤이 다시 불렀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두 사람은 멈췄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서 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어요. 정숙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젊음보다 외로움이 더 많았다. 그럼 왜 지금 말하니?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 못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 남편의 빈자리, 이 집의 긴 침묵이 차례로 스쳐갔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도윤아.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도윤은 손을 뻗었다. 그러나 바로 닿지 않았다. 마치 허락을 기다리듯.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올렸다. 두 손이 닿았다. 그것은 잡음도 밀어냄도 아니었다. 그저 머무름이었다. 내레이션. 이 순간 두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선 위에 분명히 서 있었다. 정숙은 손을 빼지 않았다. 그러나 더 다가가지도 않았다. 이 이상은 안 된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러나 그의 손은 아직 그녀의 손 안에 있었다. 잠시 후 정숙은 먼저 손을 놓았다. 이제 자러 가자. 그 말은 현실로 돌아가자는 신호였다. 도윤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 정숙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선 위에 서 있던 감각이 몸에 남아 있었다. 넘지 않았다는 안도와 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집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아침 공기는 차분했다. 전날 밤의 흔들림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윤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올리고 밥을 준비했다. 몸은 익숙한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한 박자 늦어 있었다. 도윤은 늦게 방에서 나왔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인사를 서두르지 않았다. 잘 잤니? 정숙이 먼저 물었다. 네. 어머니는요? 그냥, 뭐. 그 짧은 대화 안에는 어젯밤의 모든 것이 조용히 접혀 있었다. 아침 식탁은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도윤은 밥을 다 먹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늘 면접이 있어요. 그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보고 와. 그 말은
응원이었고 동시에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도윤이 집을 나간 뒤 정숙은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처음과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이 한때 다시 숨 쉬었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정숙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누며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과정에서 딸의 옷 한 벌이 나왔다. 오래전에 두고 간 옷이었다. 정숙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접어 넣었다. 과거를 치우는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다. 해가 질 무렵 도윤이 돌아왔다. 표정으로 보아 결과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땠어?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았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다. 정숙은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녁은 조용히 흘러갔다. TV 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다. 도윤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저 곧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다. 그래. 정숙은 자신이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말했다. 몸 조심하고. 그 말에는 어머니의 마음도 그 이상의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러나 더는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차를 마셨다. 도윤의 방에서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다. 만약 조금만 달랐다면, 만약 조금 더 젊었다면, 그러나 그 만약들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도윤은 집을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현관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가 정숙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충분했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다시 집은 조용해졌다. 시간은 흘렀다. 정숙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아침을 먹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안에 이전에는 없던 온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정숙은 불을 끄기 전 잠시 창가에 섰다. 밖에는 불빛이 많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숙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 감정은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 정직함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질문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은 다시 조용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남겨진 자리가 아직 따뜻했기 때문이다.